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다시 발부됐습니다. 법원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재발부하면서 공수처는 2차 체포영장 집행에 나설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서울 한남동에 있는 대통령 관저 앞엔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 굿모닝 MBN은 대통령 관저 앞에서 시작합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저희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최희지 기자, 이 법원이 체포영장을 다시 발부했는데 우선 이번에 나온 체포영장부터 전해주시죠. 네, 저는 지금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 나와 있습니다. 어제 저녁 7시쯤 공수처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재발부 소식을 알려왔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은 지난 6일 자정에 기한이 만료됐었습니다. 공수처는 영장 만료를 앞둔 6일 오후 6시 반쯤 영장을 재청구했고 서울 서부지방법원은 25시간여 만에 체포영장을 재차 발부했습니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적법한 영장이 아니라며 이의 신청을 했지만 법원이 기각하기도 했었죠. 첫 번째 체포영장과 내용이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에서 법원이 이번에도 무리 없이 영장을 발부한 것으로 관측됩니다. 다만 이번에 발부된 체포영장의 유효기한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관저 앞 찬반 시위대의 대치 상황이 더 격화될 것을 우려해 구체적인 영장 유효기한을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풀이됩니다. 네, 영장이 나오면서 공수처가 다시 대통령 체포를 시도할 거란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대통령 관저 앞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체포영장이 재발부되면서 한남동 관저 앞에도 다시금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어제 체포영장이 재발부됐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성조기와 태극기를 들고 다시 관저 앞으로 모여 야간 집회를 벌이기도 했었는데요. 오늘도 이른 시각이지만 벌써 지지자가 모여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의 지지자들은 새벽 6시부터 집결을 공지하고 긴급 소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차 영장 집행 당일 오전에만 약 700여 명 정도의 인파가 모였었는데 오늘도 비슷한 수준이 결집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빠르게 결집하는 건 물론 찬성 측 집회도 다시 시작될 전망이어서 집회 열기는 갈수록 고조될 것으로 보입니다. 영장 집행 시점을 예단할 수 없는 가운데 경찰은 찬반 양측이 자칫 충돌하는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현장 관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오동훈 공수처장은 지난 3일 1차 체포영장 집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해 사과하며 2차 영장 집행은 마지막이란 각오로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차 영장 집행이 마지막 영장 집행이라는 그 비장한 각오로 철두철미하게 준비해서 경호처의 저지로 불발된 1차 집행 때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겁니다. 영장 집행 무산 이후로 인력의 한계를 들었던 만큼 공조보는 당장 인력과 장비부터 증원할 전망입니다. 한남동 관저가 입구부터 차병용 버스로 겹겹이 둘러싸여 있고 주변 길목엔 철조망도 추가로 설치되며 1차 집행 때보다 더 삼엄한 방어 태세를 갖춰 사실상 요새가 됐기 때문입니다. 공조보는 대테러 부대인 특공대나 형사기동대 동원, 헬기 투입 등도 검토 중인 가운데 경찰 내부에선 대규모 경력으로 3박 4일 등 장기전에 돌입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또 체포영장을 다시 집행할 때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이 재차 저지할 경우 체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공조보는 모든 준비를 마친 후 2차 집행에 나설 예정입니다. 주말은 현장 찬반 집회 참석자들이 늘어나는 만큼 1차 집행 때처럼 평일에 시작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공조보는 조만간 2차 집행에 나설 것으로 전망됩니다. 천대여 법원행정처장은 어제 국회에 출석한 자리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발부된 체포영장을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적법하게 절차를 따라 이루어진 재판에 대해서는 일단은 그것을 존중하고 그에 대한 다툼은 절차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 법치주의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서울 서부지법은 윤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하며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 적용을 예외로 한다고 적시했습니다. 형사소송법 110조는 군사상 비밀을, 111조는 공무상 비밀을 이유로 압수수색이 제한될 수 있다고 규정하는데 윤 대통령 측이 예외를 이유로 위법하다고 항의하며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에 대해 천 처장이 적법 절차를 따른 재판을 존중해야 한다며 진화에 나선 겁니다. 천 처장은 또 체포영장에서 두 법조항을 예외로 둔 판단은 주류에 부합한다고 말했습니다. 형사법 주석서 그리고 예. 이제 형사법계의 다수 견해가 그와 같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체포영장이 위법하고 무효라며 이의 신청을 냈지만 서울 서부지법은 사흘 뒤 기각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경찰 국가수사본부가 박종준 대통령 경호처장에게 모레 오전 10시까지 출석하라고 통보했습니다. 세 번째 출석 요구서입니다. 박 처장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으라는 통보에 두 차례 불응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지 못해 갈 수 없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지난 5일 대통령 경호처 명의로 내놓은 입장문에서 법적 책임을 감수하겠다고 밝힌 것과는 반대되는 행보입니다. 만약 이러한 판단에 오류가 있다면 저는 어떠한 사법적 책임도 감수하겠습니다. 경찰은 보통 피의자가 3번 출석 요구를 거부하면 체포영장을 신청하는 강제 구인 절차로 넘어갑니다. 사실상 최후 통첩을 보낸 셈입니다. 경찰은 첫 번째 출석 요구를 거부한 김성훈 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 등에게도 재차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소환에 응하지 않는 간부는 전부 신병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경호처의 저지선을 사전에 허물기 위한 포석이라는 해석도 나옵니다. 경호처가 지난 3일 체포영장 집행 당시 33 군사경찰대와 55 경비단의 징집병을 인간띠로 동원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앞서 경호처는 충돌을 우려해 55 경비단은 후방 근무로 전환됐다고 해명한 바 있는데 거짓으로 드러났습니다. 당신은 이제 최상병 수사 때도 잘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안 했잖아요. 이제라도 나라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공수처장으로서 할 일은 내란 속에 윤석열을 당장 경찰과 함께 체포하는 길이고. 경호처에서 그렇게까지 나올지 몰랐다. 진짜 몰랐습니까? 그래서 나름대로 매우 열심히 공조수사본부 차원에서 준비를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일의 경과에 있어서 저희들이 예측하지 못한 부분이 많이 발생하였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실패하였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통감합니다. 2차 영장 집행이 마지막 영장 집행이라는 비장한 각오로 철두철미하게 준비해서 2차 집행에 대해서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공조본 차원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사실상 이 마지막 체포 이 영장 집행이라는 각오라는 얘기는 꼭 체포하겠다라는 강력한 의지를 갖고 2차에 임하겠다라는 건데 1차 때와 다를 것이냐. 아까 혼나기도 했거든요. 정말 몰랐어요. 그럴 줄 이런 얘기도 나왔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되다 보면은 공수처라고 하는 것이 근본적으로 왜 존재했는가, 왜 만들어졌는가라는 의문까지도 이어지게 되는 것인데 아까 전에 이제 오동훈 공수처장이 얘기했던 걸 들어보면은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뭔가 저항할 줄을 예상을 못했다 이런 답변이 있거든요. 아니 근데 사실 체포하려고 왔었을 때 어서 오십시오 하면서 문을 열어주지는 않을 거잖아요. 누가 생각하든지 간에 이게 물리적인 어떤 충돌까지도 이어질 그런 예상이 되는데 그걸 몰랐다라고 하는 것도 이해가 잘 안 되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공수처 같은 경우는 2차 지금 이제 체포영장이 또다시 이제 발부가 되고 집행을 언제 시작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번에 같은 경우는 반드시 이제 또 해내겠다라고 하는데 벌써부터 좀 저는 개인적으로 걱정이 됩니다. 오늘 제가 이제 방송국에 오면서도 그쪽에 이제 관저 앞쪽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왔는데 거의 한 6시 이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미 시민들이 모여 있고 그때부터 텐트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다 이제 설치가 되고 있더라고요. 네. 근데 이렇게 이제 이런 상태에서 강제적으로 또 만약에 집행하려고 했었을 때 시민들의 어떤 피해부터 시작해가지고 물리적인 충돌이 더 나오지 않을까. 그러다 보니까 근본적으로 이거를 좀 너무 이렇게 급하게 할 필요가 있나. 그리고 공수처 같은 경우도 지금 수사 범위에 대해 가지고 내란죄를 수사할 수 있냐 없냐 이거를 가지고도 논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아무리 지금이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정국이라고 해도 법과 원칙에 따라 가지고 차분히 좀 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 강제적으로 과연 동원하는 것이 맞나라고 하는 좀 의문도 좀 듭니다. 네. 그때 당시 그렇게 들어가서 순순히 체포에 응하지 않는 한 무조건 나올 생각을 하고 들어간 거네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은 차량을 상당하게 준비를 했고 일단 차량이 들어가야 또 특히 화장실까지 겸비한 차량까지 준비한 상황이었는데 그런 것들이 계획대로 안 되는 바람에 퇴로가 좀 막히는 상황이었습니다. 심리적으로 또 물리적으로 여러 가지 위협을 느끼고 자칫 충돌로 인해 가지고 물리적 충돌로 인해서 뭔가 대단한 프레임 전환이 일어나면 저희들이 수사하는 걸 넘어서 여러 가지 나쁜 영향을 미치겠다는 그런 판단으로 공수처 윤체포 2차 집행 기한 공개 안 해. 경찰 헬기 투입 검토입니다. 네. 그러니까 첫 번째 이 집행을 할 때는 영장 청구했어요. 발부됐습니다. 오늘 갈 수도 있고요.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이런 얘기가 다 공개가 됐었죠. 그런데 요번에 두 번째로 이 청구한 영장이 발부가 됐는데 기한이 며칠인지 공개하지 않습니다. 1차 때는 7일이었었죠. 그래서 이 지난 6일까지가 시한이었었는데 요번에는 공개를 안 한다. 그렇다고 한다면 성재준 위원님, 요번에는 정말 집행할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냐. 오늘 집행할 가능성 얘기도 아까 조선일보 제목에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오늘 집행 가능성. 근데 이제 오늘 만약에 집행을 하겠다라고 한다면은 네. 지금 벌써부터 관저 앞에 경찰이 이제 그 버스부터 시작해가지고 다 좀 집결이 되어 있어야 될 건데 최소한 지금 뭐 전문가들 얘기 들어보니까 60대 정도는 필요할 거라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아까 지금 뭐 마지막 확인해봤을 때 그런 지금 기류는 없어가지고 아마 뭐 오늘 집행할 거는 조금 좀 회의적으로 저는 봅니다. 근데 지금 벌써부터 이제 아까도 제가 뭐 지적을 좀 했습니다만 헬기 투입에 대한 얘기까지도 나오는 것 같은데 비행 금지 구역이거든요. 어떤 식으로 해가지고 헬기를 투입하겠다라는 것이 조금 좀 의문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은 사실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이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었죠. 이거에 대해 가지고 지금 우리가 사후 대처를 지금 하고 있는 과정인데 아무리 계엄 자체가 충격적이었다라고 해도 이 사후 대처 자체도 충격적으로 돼서는 안 되는 겁니다. 대한민국을 법과 질서에 맞게끔 다시 바로 세우기 위해서라도 충격적인 사안을 대처하는 방식은 철저하게 법과 원칙에 맞게끔 돼야 되는 거거든요. 이거를 이제 뭐 시간 끌기다라고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일각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얘기하고 있는 어떤 법적인 근거들을 뭐하러 도대체 이렇게 건덕지를 주는지가 좀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공수처 같은 경우는 내란죄에 대해서 수사권이 없습니다. 네. 공수처가 지금 수사를 주도하고 있거든요. 경찰한테 수사권을 줬으면 애당초 이런 문제는 안 제기가 됐겠죠. 그리고 또 공수처 같은 경우는 지금 공수처 법에 따르면 대통령에 대한 기소 그게 안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범위 자체가. 어떻게 또 앞으로 하겠다라는 것인지도 이해가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측면들에 대해 가지고 영장이 발부가 됐다라고 해도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법과 원칙에 맞게끔 이의 제기를 또 했잖아요. 그럼 그 영장에 대해 가지고 이의 제기하는 거는 법에 맞는 겁니다. 그럼 대법원에 대한 판단이 뭔가 나오고 난 뒤에는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도 할 말이 없겠죠. 네. 그러니까 제가 지금 강조하고 싶은 것은 아무리 계엄이라고 하는 사태가 충격적이었다라고 해도 그거에 대해 가지고 대처하는 어떤 법적 질서가 이게 무너져서는 안 된다. 그럼 똑같은 그냥 계엄이 반복되는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순리에 맞게끔 절차에 맞게끔 해야 된다는 걸 다시 한번 좀 강조드립니다. 공수처와 경찰이 조직적으로 압도적으로 진압을 했어야죠. 경찰 특공대 이번에 갈 거예요, 안 갈 거예요? 재집행할 때? 경찰 특공대도 가고 경찰 장갑차도 있고 공수처장한테 수사 지휘예요? 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실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헌법재판소에서는 헌법재판을 하는 것이고 법원에서는 내란죄에 대한 형사재판을 하는 것이에요. 내란죄를 형사재판하는 법원에서 윤석열은 사형을 당할 거예요. 선고 당할 거예요. 그러니까 헌법재판소에서 내란죄를 헌법으로 의사 진행을 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잠시 정회를 하고 네. 정청래 법사위원장 특공대 투입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라고 물어봤죠. 네. 그 뒤에 나온 뭐 사형 얘기는 잠시 뒤에도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정청래 위원장이 특공대 투입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그러다가 사형 얘기가 나면서 그냥 정해가 됐어요. 그런데 오늘 경향 일면입니다. 특공대 투입도 검토한다라는 거죠. 이 변호사님.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경찰 특공대는 영화 같은 데서 보면은 이 경찰 특공대 줄 타고 내려와서 창문 깨고 들어가서 뭐 범인 잡는 이런 특공대를 지금 생각을 하는데 이런 특공대 이번에 지금 투입이 되는 걸까요? 되어야죠. 왜 그러냐면 네. 막강한 힘으로 제압을 해야지만이 충돌이 없는 거예요. 그 비슷비슷한 힘이 충돌하면
굉장히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거든요. 근데 특공대가 투입됐다. 그러면 경호처들도 스스로 무너질 수 있거든요. 그리고 대통령이 얘기했잖아요. 4명이 들어가서 국회의원 1명씩 끌고 나와라. 이런 식으로 했다는 건 결국 특공대가 들어가서 경호처 직원들을 1명씩 2명씩 끌고 나와서 그 인간 방패를 무너뜨리면 되거든요. 경호처 직원들이 손과 손을 뭉쳐서 스크럼을 짰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건 다 이유가 있어요. 특수공무집행 방해도 처벌이 세지만 특수공무집행 방해 치상이 되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에요. 그러면 이 경호처 요원들은 공무원 자격이 다 박탈되고 연금 수령도 못하는 거거든요. 절반으로 줄어드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경찰에게 영장을 집행하는 분들에게 상해를 끼치지 않았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손을 쓰지 않는 모습들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고 네. 결국에는 자신의 어떤 생계, 자신의 가족, 자신의 직업 모든 걸 잃는 것이기 때문에 고민이 많고 오히려 경호처 직원들 입장에서 보면 더 막강한 힘이 와서 이 사건을 빨리 끝내주기를 원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호처장, 경호차장, 주의부가 이걸 막고 있겠지만 이건 대통령과의 인간적 정 때문에 그런 것이지 절대 대통령을 자신들이 막는다라고 해서 대통령을 살릴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어요. 살리지도 못할 대통령을 막고 있어가지고 법까지 위반하고 직업도 날리고 이게 뭡니까? 대통령이 아직도 망상에 빠져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공수처가 준비해서 특공대까지도 투입해서 한 번에 제압을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더 큰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특공대를 투입해서 단번에 제압을 해야만 한다. 고로 특공대를 투입해야만 한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럼 더불어서 이 변호사님. 정청래 위원장이 그 얘기를 하면서 뒷부분에 사형 얘기를 하면서 아예 법사위가 파행이 됐습니다. 사형 발언은 어떻게 보세요? 당연한 건데 저게 예전 같았으면 엄청 놀랐겠죠. 대통령을 사형에 처한다는데 얼마나 놀라겠어요. 근데 너무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건 대통령이 모든 것을 소추받지 않아야 하는데 유일하게 내란죄, 외환죄만 소추를 받아요. 네. 그 소리는 내란죄, 외환죄는 대통령도 버릴 수 없는 굉장히 최고의 나쁜 짓이거든요. 그리고 그 내란죄는 사형과 무기징역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요즘에 사형도 집행을 못 하잖아요. 거의 인권보호 때문에. 결국 사형이 집행되더라도 무기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한 거기 때문에 그런 건 없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성재준 위원님. 어차피 내란죄가 사형 아니면 무기징역인데 두 개 중에 하나 얘기한 거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정청래 위원장의 저런 식의 사고방식이 아까 제가 계속해서 지적했던 위험한 지점이라는 겁니다. 정청래 위원장이 누구죠? 그냥 법사위원장 아닙니까? 자기가 판사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본인 스스로 얘기를 하셨던 것처럼 형사재판을 통해 가지고 1심, 2심, 3심까지 다 있는 거란 말이에요. 1심 재판 결과 나왔습니까? 기소조차 지금 안 된 상태입니다. 수사가 진행 중인 상태거든요. 근데 벌써부터 법사위원장이 나서가지고 사형이다라는 식으로 규정을 해놓고 하는 것 자체가 저는 좀 납득이 잘 안 되는 게 계엄 사태에 대해 가지고 압도적인 국민들이 처음에 충격을 받았고 반대를 했습니다. 거의 80, 90% 가까이 되는 모든 국민들이 다 반대를 했잖아요. 근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어떻게 된 것인지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한테 동조하고 윤석열 대통령에 공감하는 사람도 늘어나는 분위기가 있단 말이에요. 왜 이런 사태가 발생을 하는 것일까? 지금 정청래 위원장의 저런 식의 발언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아니 계엄에 대해서 어떤 그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으면 대한민국의 법과 질서가 살아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절차적으로 이거를 처리하면 되는 것인데 법사위원장이 먼저 예단해가지고 사형입니다. 이런 식의 발언이 나오다 보니까 계엄에 대해 가지고 뭔가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던 국민들조차도 정청래 위원장의 저런 식의 발언에 대해서는 저건 좀 아니지 않나. 법을 통해 가지고 재판을 통해 가지고 결정이 돼야 되는데 왜 저런 식으로 하지라고 하는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